선물 투자는 정말 끔찍한 결말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기업 과장급이에요. 좋은 직장에 있어요. 선물 투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로는 단기간에 50억을 번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억을 벌었어. 그러면 직장 생활이나 이런 현실 세계가 하찮게 되거든요. 저렇게 돈을 벌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물 투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멈추면 이긴 건데 멈추지 않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더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50억을 단기간에 벌었으면 당연히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500억 벌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단 일주일 만인가? 50억을 다 날려요. 그리고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 환상에 취해 있다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게 나은 거였구나. 이때 이 정신 상태가 어떻겠어요? 50억이 손에 들어왔다가 50억이 사라져버린 거야. 정신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알죠?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다 투자를 해보셨으니까. 손에 쥐어졌다가 사라지는 거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랑 차원이 틀려요. 근데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선물 투자 다시 합니다.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다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선물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사람 되게 많아요. 선물 투자에서 돈 벌었다가 그 돈 다 잃는 사람 이야기 진짜 많아요. 도박을 하면 뇌 자극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심리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이 자극을 계속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변동성이 제한적이라서 이 자극을 주진 못해. 이렇게 주식 투자에서 오르고 내린 거로 해서 막 이렇게 희열을 느끼거나 막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또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희열을 느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 투자는 레버리지를 쓰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수익이 한 방에 쭉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그 자극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도박도 그렇고. 도박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박도 판돈에 따라 다르지만 한 게임에 수백만 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게임이 잘 되면 하루 동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 물론 주식도 미수를 껴서 크게 베팅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그래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이 중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극이.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비중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자극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온대요. 이 자극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자극이 아니면은 자극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시시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진짜 그래요.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주식이라는 거. 근데 주식이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경지가 너무 높은 거야. 100억을 벌어야 되고 200억을 벌어야 되는 거야.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그래요. 몇십억을 내가 손에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람이 잘못 들었다고 하죠. 무섭잖아요. 바람 잘못 들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지향을 해야 돼요. 우리는 투자하면서 현실적인 거. 가끔 이제 고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필연적으로 비중이 크다. 고수익을 내는 사람 중에 몇백만 원으로 투자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1억에서 10억 사이로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수익이 괜찮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1억을 투자해도 10%로 하면 1,000만 원이니까 그래야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초보 투자자가 보고 자극을 받아서 미수 매매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일주일 만에 계좌가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미수 매매를 시작하는 순간 일주일 만에, 단 며칠 만에 계좌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잃을 수도 있어요. 단타를 또 하면 만만치 않긴 해요. 이제 주시장도 저는 이런 교육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이 많거든요. 이 시장은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야 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식이 무서운 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서 더 무서워요.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다이어트처럼. 그래서 정신력이거든요. 이게 정신력 싸움. 근데 정신력이라는 게 한 방에 개조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심리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심리 컨트롤 못하는 사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도요, 실전에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 지금 프로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극복한 사람들인데, 유망주 중에 이제 나이가 어린데 유망주인데 실전에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그쵸? 이게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도 되게 똑똑한데 사람들 많은 데서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 심리 컨트롤을 못하면 그냥 정해져 있어요, 나락.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차분하게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안 달란다고 해서 달라질 시장은 아니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뭐 짜증낸다고 해서 달라질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오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